네, 2025년 대비 경제학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것은 강의 원본이고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와 책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 양해 말씀드릴 것은 경제학 책이 아직 원고가 이제 국제경제 파트 한 3, 40페이지 남았는데 뭐 이번 주 중으로 완성을 해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째기 그래야 다음 주쯤에나 아마 빠르면 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양해 말씀 바라고요. 네, 경제학은 미시와 거시로 되어 있어요. 미시와 거시로 되어 있고 시간은 한 미시 거시 나눠서 시간은 약 한 50시간에서 5주 정도, 5주 왔다 갔다, 5주는 좀 넘을 것 같고요. 아마 그렇게 아마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문화, 그 다음에 사회과 교육론 이렇게 해서 기본 이론 파트가 아마 5월 첫째 쯤에 아마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1편 바로 들어갈게요. 경제학은 지금 한 3년 정도가 4점짜리 세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4점짜리 세 문제. 그러나 좀 쉬운 문제도 있고 좀 어려운 문제는 또 어려웠고 좀 그런데요. 아마 올해도 우리 지스쿨에서 공부를 좀 복습을 좀 하신 분들은 경제학 12점 맞는데 전부 지장이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의 100% 적중이 됐습니다. 뭐 어렵지 않게 적중이 됐어요. 그러나 이제 그 어려울 수도 있는 것은 기본 원리를 모르면 좀 어려울 수도 있었던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도 여러분 뭐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 기초부터 단단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배점은 작을지라도 여러분께서 실제로 합격을 하시고 학교에 가면 제일 학생들이 어려워하고 선생님 입장에서도 어려워하는 과목이 바로 경제학입니다. 이것은 뭐 외워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또 수험생 또 예비 선생님들께서는 경제학 우리 지스쿨에서 마무리를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학교에 가서 발령을 받으셔도 큰 어려움 없이 수능 경제까지 풀어낼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경제학 한번 개념 볼까요? 개념. 경제학의 출발점은 자원의 희소성이죠. 즉 우리 인간이 우리 인간은 뭐야? 우리 인간의 욕망이 무한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데 비해서 희소한 자원이 희소성으로 인해서 선택의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이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합리적 선택의 문제가 생깁니다. 합리적 선택. 그죠? 합리적 선택. 그래서 희소성과 선택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경제학의 본질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원의 희소성으로 인해서 선택의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갑돌이라는 사람이 월급이 300만 원이에요. 그렇죠? 월급이 300만 원인데 그렇게 하면 뭐 생활비 부인 주고 뭐 와이프 주고 자기가 쓸 돈이 한 100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면 100만 원 정도면 그걸 100만 원 정도면 거기에 대해서 뭐 자기 쓸 거 쓰고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점심을 먹어요. 오늘 점심은 뭘 먹을까? 얼마짜리를 먹을까? 어디 가서 먹을까? 자, 이 선택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 예산선 하에서.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저 관악산의 관악산 전체가 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제 거예요. 제가요, 오늘 점심을요, 1조에 먹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요? 그렇게 해도 다 못 써요. 그러면 어때요? 합리적 선택의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면 경제학은 선택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에 대해서 역시 합리적 선택인데요. 어떤 조건 하에서 내리는가요? 어떤 조건 하에서? 자, 소비자는 또 생산자는 뭐 이런 것을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과정을 연구하는데 주로 한계 효용, 총 효용보다는 한계 효용, 한계 비용, 한계라는 그 마지널 코스트, 마지널 레비뉴 이 한계 비용에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조금 있다가 다시 나오면 그때 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자원의 희소성과 경제 문제죠. 다 같이 나오고 있죠. 자원이 희소하니까 선택의 문제가 생기고요. 그죠? 여기에 대해서 선택의 문제가 생기고요. 그럼 내가 어떤 것을 선택했을 때 포기하는 것 있죠. 내가 어떤 것을 선택했을 때 포기해야만 하는 다른 무엇을 기회비용이라고 한다. 요 기회비용은 두 가지, 기준이 두 가지예요. 기회비용이 가장 작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 됩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뒤에 가서 할 때 다시 한번 하도록 할게요. 네, 그때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주체죠. 경제 주체는 기본적으로 가게와 기업입니다. 자, 가게와 기업인데 어떤 생산물 시장에서 어때요? 제가 이 물을 샀어요. 그러면 실제로 이 물을 가격은 어디에서 결정이 되느냐? 생수 공장하고 생산자죠. 생산자, 즉 공급 곡선과 우리의 수요자죠. 수요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이 생수의 가격과 수요량, 공급량이 결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겠죠?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경제 주체는 가게와 기업입니다. 기본적으로 경제 주체는 가게와 기업이에요. 가게와 기업인데 이 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을 때 또는 금융정책 또는 재정정책 이런 걸 통해서 또 경제 문제에 개입을 하게 되는데 그때가 정부가 되겠고요. 해외 무역과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자, 예, 여기다 할게요. 해외 이렇게 요거죠. 실제로는 제가 요걸 치려고 했는데 가계, 기업, 정부, 해외.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가계와 기업 그리고 거시경제학에서 정부 이렇게 중요한 것. 물론 해외도 수출 수입 또 환율 이렇게 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좀 열심히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계, 기업, 정부만 있을 때 우리는 폐쇄경제 또는 단순경제 지우고 갈게요. 가계기업 정부만 있을 때 국민경제보다는 폐쇄경제 또는 단순경제 여기에서 해외까지 포함했을 때 개방경제라 한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죠? 네, 개방경제라고 합니다. 자, 가계 또는 소비자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가정 이르지 아니하고 가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가계 경제학에서는 가계 또는 가계 주로 이제 가계를 많이 써요. 자, 가계는 생산물 시장에서 수요자입니다. 자, 생산물 시장에서는 수요자고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공급자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여러분들은 생산물 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 보면요. 쉽게 얘기할게요. 생수가 여기 있으니까 생수가 있어요. 그러면 생수를 사고 팔아요. 생수를 사고 팔면 이것이 생산물 시장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이 생수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내면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가서 어때요? 이 생수 가격이 싸져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생산물 시장
자, 생산물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PQ 가격이고 거래량입니다. 자,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자, P스타로 균형 가격이 결정이 되고 Q스타로 균형 거래량이 결정이 돼서 자, 이만큼 어때요? 요소 소득이 됩니다. 그만큼 즉 어때요? P스타의 가격에 Q스타만큼 팔리니까 이것은 어때요? 기업의 총 수입이 될 것이고, 그렇죠? 총 수입이 될 것이고, 가게 입장에서는 생수를 사 먹는데 쏜 돈이니까 가게 입장에서는 총 비용이 될 것이에요. 그런데요, 여기에 대해서 자, 생수 공급량이 증가하면, 생수 공급량이 이렇게 증가하면 어때요? 물건이 싸졌죠? P0로 싸졌어요. 그 다음에 Q1으로 이렇게 해서 Q0 할게요. 이렇게 해서 생수 가격이 하락해서 사람들은 생수를 종전보다 조금 더 많이 사 먹게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수요 공급 곡선이 이동하면서 가격과 거래량이 결정이 돼요. 자, 이것을 우리가 생산물 시장 그럽니다. 생산물 시장은 자, 물건이 거래되는 시장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자, 이제는 어때요? 이 생수 공장이 있는데 자, 생수 공장에서는 자, 최저임금 이제 206만 원에 어때요? 1만 명을 고용하려고 해요. 생수 공장이 굉장히 크다고 가정을 합시다. 206만 원에 1만 명을 고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노동이고 임금입니다. 자, 임금. 여기는 임금이고요. 고용량이에요. 그렇게 한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자, 이것이 수요 곡선이고 이게 공급 곡선이에요. 그죠? 자, 생산 요소는 여기에서 생산 요소 시장인데 이 생산 요소는요. 노동력이 있고요. 기계가 있어요. 자동화 설비 있죠. 따라서 우리는 보통 이것을 우리가 자본 이렇게 얘기해. 자본. 자, 기계 설비와 노동력으로 우리가 이 생수를 만들어낸다고 쳐요. 그러면 1만 명이 노동자를 고용하는 그쵸? 노동 수요 곡선은 자, 노동을 수요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기업이에요, 기업. 그 다음에 노동력을 공급하는 사람은 이게 노동 공급 곡선. 그리고 이게 누가 가게가 됩니다. 이 생수를 사는 사람, 자, 수요자, 소비자, 수요 곡선의 주체는 가게예요. 생수를 만들어내는 사람, 생산자죠. 생산자 또는 공급자죠. 공급자. 기업이죠. 보통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는 생산물 시장은 이해가 잘 가는데 생산 요소 시장은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이거부터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요거부터 여러분 정리를 해주세요. 다시 교재로 돌아오겠습니다. 일단은 소비자는 효용 극대화를 추구해요.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는데 그러면 어떤 효용 극대화점이 어디냐?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이 성립할 때 효용 극대화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 하에서인데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은 어떻게 되냐면 px 마지널 유틸리티 x py 마지널 유틸리티 y. 즉 xj 한계 효용을 xj 가격으로 나눈 것하고
YJ 한계 효용을 YJ 가격으로 나눈 것이 같을 때 우리는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이 성립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 이때 소비자의 만족이 극대화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미시학의 경제학의 결론이에요. 결론. 그 다음에 이제 기업으로 가볼게요. 기업은 뭡니까? 생산물 시장에서는 공급자고 생산물 시장에서는 공급자고요.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수요자입니다. 그렇죠? 아까 이 그림 됐죠? 생산물 시장에서는 공급자고 생산 요소 시장에서는 수요자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자, 이윤 극대화를 추구해요. 이윤 극대화 자, 우리가 보통 파이는 자, 미시경제학에서 파이는 이윤을 나타냅니다. 이윤. 그런데 거시경제학에서 파이는 인플레이션율을 나타내요. 따라서 이 파이가 미시경제학에서 파이인지 거시경제학에서 파이인지 여러분 요거 일단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럼 이윤 극대화점은 어디냐면 이윤 극대화는 완전 경쟁 시장일 경우 불완전 경쟁 시장일 경우 자, 이것은 조건이 PMC, MR, MC 조건 하에서 기업의 이윤이 극대화됩니다. 일단 또 요거 뒤에 가서 또 정리할 거니까 일단은 자, 칠판에 정리하는 거 먼저 이제 외우시면서 여러분 가시면 되겠어요.